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근 확정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다낭을 포함을 해서 베트남 전역에는 한국의 젊은 용사 5,000명의 원혼이 깃들어 있습니다. 다낭에는 백마부대가 주둔했었습니다. 백마부대, 맹호부대, 청룡부대 용사들. 이들의 원혼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신을 지켜줘서 그가 섣불리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이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영원뿐만 아니라 이 베트남의 밀림 속에는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5개의 지뢰가 숨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어떤 지뢰인지 화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베트남의 지뢰 1번. 지지율이 떨어진 트럼프 대통령은 타협을 조급하게 서두를 것인가? 2번. 지금 치어리더 역할을 하고 있는 폼페이오 국무장관. 그는 대통령의 야심이 있다고 합니다. 그는 불안한 치어리더가 될 것인가? 3번. 영변 핵시설을 폐기한다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위협이 되고 있는 우라늄 농축 시설은 어떻게 될 것인가? 4번. 플루토늄이나 우라늄을 추출하는 시설만 폐쇄하면 되나? 이미 만들어 놓은 핵탄두 수십 개와 이미 추출한 핵물질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자, 5번. 트럼프만 쳐다보다가 한국은 스커드 미사일의 핵 인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하고 적당히 북한이 ICBM만 없앤다면 그 선에서 적당히 1차 타협 합의를 한다면 그리고 북한이 시간을 끈다면 한국은 스커드 미사일의 핵 인질이 되는 것 아니겠는가? 시청자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 여러 가지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 1월 월별 지지율로 따져서 지난 1월에 지지율이 40%, 취임 이후 2년 만에 최저입니다. 40%. 자, 지지율 추락뿐만 아닙니다. 자, 두 번째는 하원을 민주당이 장악함으로써 이 트럼프의 러시아 스캔들에 대한 이 미 하원의 조사가 급속도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북한 핵 문제에 관한 트럼프의 협상도 하원 청문회에 오를 예정입니다. 지금 3월 달에 하원 외교위원회는 북핵 청문회를 예정해 놓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재선이 되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왜냐? 만약에 자기가 4년 임기만 마치고 그만두게 된다면 형사적인 사법 절차에 따라서 재판정에 서야 될지 모릅니다. 왜냐? 그가 과거 성관계를 가졌던 포르노 스타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 거액을 준 사실을 변호사가 폭로했기 때문입니다. 그 변호사는 지금 징역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가 있습니다. 자,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돈을 주는 것이 위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의 사법당국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직에서 내려오게 된다면 자, 그러니까 이제 무슨 탄핵이라든가 이런 절차하고 별도로 말이죠. 과거 트럼프가 저질렀던 그런 어떤 위법 행위에 대한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만약에 차기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사면해 주지 않는다면 자, 이러저러한 이유로 트럼프는 대통령에 재선되는 것이 아주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하원의 탄핵 공세를 막기 위해서는 자신을 지지하는 지지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지지자들을 공고하게 뭉치게 하고, 자, 그렇다면 중동에서는 자신이 외교적인 성과를 낼 일이 거의 없습니다. 시리아나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고착되고 있습니다.
자, 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는 예산 때문에 거센 반대에 부닥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가시적인 성과를 어디서 낼 수 있을까요? 자신은 북한 핵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국정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봐라. 내가 집권한 이후로 북한은 미사일을 쏘지 않고 있지 않느냐. 자, 봐라. 내가 북한하고 협상을 하니까 협상을 만약에 내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더라면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다. 자, 얼마나 자기 자신이 이 김정은과 싱가포르에서 회담한 성과를 이런 식으로 자화자찬하는 심리 상태를 보면 이번 2차 베트남 회담에서 트럼프가 성과를 성급하게 내려고 하는 데에 매달려 있구나라는 분석이 가능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싱가포르 회담에서 다행히 제가 그때도 그런 분석하는 동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에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양보한 것이 없습니다. 자, 그저 한미연합훈련을 한 해 정도 취소한 것이고, 그러니까 보류를 한 것이고, 자, 일단 트럼프가 그런 액션을 취했기 때문에 공은 김정은이에게 넘어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싱가포르 회담이라고 하는 것은 득실로 따지면 트럼프 대통령이 결코 손해본 것이 없다.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유감스럽게도 많은 상황이 변했습니다. 북한의 김정은이는 중국의 시진핑과 찰떡궁합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 차례의 방중과 중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연대와 동맹관계를 철저하게 다지고 있고 트럼프와 맞서는 핵 협상에서 공동전선을 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과 이 문재인 대통령의 연대는 날로 갈수록 약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대2가 아니라 3대1의 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트럼프의 미국 국내 상황. 자, 이런 것이 겹쳐서 싱가포르 대화는 베트남에 임하는 트럼프의 환경이 매우 어려워졌다. 거칠어졌다. 자, 그런데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이 사람은 그런 트럼프의 그런 심리를 잘 알고 있고, 자, 본인이 이 CIA 국장 출신인 이 폼페이오는 미국의 전문가들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에 대한 야심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폼페이오는 국무장관으로서 트럼프와 똑같습니다. 외교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것은 북한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폼페이오가 왜 북한에 대해서 저렇게 매달리느냐. 폼페이오가 자, 어제 중요한 인터뷰를 가졌는데, 자, 거기서 중요한 얘기를 두 가지를 했습니다. 자, 첫째는 자신은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으로 믿는다. 자, 두 번째는 김정은이가 자신의 국민들에게, 자,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이죠.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는 국가의 진로를 바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다. 김정은이가 트럼프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김정은이가 스스로 북한의 주민들에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것은 대단히 중요한 진정성 있는 발언이다 라는 뜻이겠죠. 자, 폼페이오의 두 가지 인식은 대단히 위험하고 비현실적이며 굉장히 환상적입니다. 김정은이가 비핵화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저는 절대로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북한 김정은의 선택의 관건은 개혁개방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개혁개방을 할 수 있으면 핵무기를 포기하는 대신에 수천억 달러의 해외 미국을 포함한 이 지원을 받아서 북한 경제를 개혁개방으로 가지고 가고 재건하겠다는 국가의 진로를 선택을 할 수 있지만 개혁개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경제 개발을 위해서 미국을 포함한 해외로부터 거액의 자금을 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체제를 보장하고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며 자, 남한의 문재인 대통령을 비틀고 협박을 해서 자신들의 생존에 필요한 돈을 남한과 중국의 지원으로 채우겠다는 것이지
수천억 달러의 자금을 지원받아서 무슨 저 도로와 교량과 뭐 제철과 무슨 저 이런 화학 공장을 건설해서 뭐 경제 개발에 나선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개혁 개방에 나가는 순간 김정은 정권은 무너지기 때문에. 자, 그런데 폼페이오 이 트럼프 대통령의 저 뚱뚱한 치어리더 이 폼페이오는 왜 저렇게 엉성한 치어리더 춤을 추고 있는 걸까요? 참으로 걱정되는 것이 트럼프 대통령의 주변에는 매파로 불리던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물러났기 때문에 이제 존 볼튼 국가안보보좌관 한 사람 남아 있습니다. 군인 출신의 켈리 백악관 비서실장도 물러났지 않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폼페이오에 빠져서 폼페이오와 같이 손을 잡고 집단 탱고라도 추어댄다면 북한 환상곡에 맞춰서 탱고라도 추어댄다면 베트남 회담의 결과는 우려스러운 것이 될지 모릅니다. 제가 3번, 4번, 5번에서 소개해드린 영변의 핵시설 폐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변의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플루토늄을 추출하는 영변의 원자로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많은 전문가들이 고철 덩어리라고 불릴 정도로 낡은 것입니다. 실제로 대단히 위험한 시설은 우라늄 농축을 해서 핵물질을 추출하는 북한의 시설입니다. 자, 그것이 언제입니까? 1994년에 제네바 합의에서 약속을 해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에서 플루토늄을 추출하지 않겠다고 약속한 것을 10년 만에 깼지 않습니까? 2003년에 북미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이 우라늄의 비밀 시설로 농축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자, 이 우라늄 농축 시설 원심 분리기라고 하는 것은 파키스탄 핵 개발에 성공한 파키스탄의 이 원자력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칸 박사를 통해서 북한이 비밀리에 수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전부 황장엽 전 비서가 김대중 정권에 망명을 해서 김대중 정권에 다 알려줬는데 그런 김대중 정권이 북한에 대고 개구멍으로 4억 5천만 달러를 지급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북한은 핵을 개발하지도 않고 있고 개발할 의사도 없다고 국민에게 거짓말을 해댄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영변에 그 플루토늄 추출하는 영변 원자료만 폐기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원심 분리기 2,000개 이상으로 되어 있는 이 우라늄 농축시설. 자, 우라늄 농축시설은 1년에 약 40kg의 핵물질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플루토늄은 1년에 고작해야 한 5 내지 6kg 정도 추출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영변의 핵시설, 영변 원자료가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라늄 농축 핵시설. 자, 이것이 영변에 있는 것 외에 다른 곳에 비밀시설이 하나 정도 더 있을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자, 그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고, 자, 두 번째는 이미 만든 30개에서 50개 정도로 추정이 되고 있는 핵탄두. 자, 세 번째는 이미 추출을 해서 이 저장 보관하고 있는 수십 킬로그램에 해당되는 핵물질. 자, 나머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은 ICBM만 없애지면 북한이 핵탄두를 가지고 있어도 미국 본토를 공격하지는 못할 것이다 라고 해서 적당히 타협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나 한국인에게는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숨기고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숨기고 있습니다. 자, 북한이 600여 개 가지고 있는 스커드 미사일의 사정거리는 한반도 전역입니다. 자, 이동식 미사일도 이 미사일 발사대도 25개 내지 40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위협은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일본을 공격할 수 있는 노동미사일. 자, 북한은 약 200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제가 얘기한 네 개의 지뢰가, 네 개나 다섯 개의 지뢰가 해체되지 않는다면, 그런 상태에서 엉성하고 조급한 합의가 만들어진다면, 베트남 회담은 싱가포르 회담과 달리 대단히 한국인에게 대단히 위험한 국면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